똑같은 건데 태양계 형성 과정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설명을 좀 해봅시다. 태양계. 지금으로부터 얼마? 46억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우주가 138억 년 전에 만들었으니까 지금 보면은 우주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후반부에 물론 이제 태양계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뭐예요? 우리 은하는 이미 만들어졌겠지. 우리 은하는 이미 만들어진 상태에서 우리 은하에 뭐 최초에는 은하 바깥에 만들어졌었대. 근데 뭐 누가 옮겨놨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뭐 그런 이론도 아니고 그냥 이제 다른 영성 계열 쪽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 태양계가 만들어진 다음에 은하의 중심에 3만억 년이니 거기로 이렇게 이제 옮겨놨다 뭐 그런 설도 있어요. 네, 어쨌든 지금으로부터 46억 년 전에 태양계가 형성이 됐고 그때 지구도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전에는 38억 년에 지각이 형성돼서 지질 시대를 38억 년부터 카운팅을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46억 년부터 지질 시대를 카운팅해요. 그래서 선 캄브리아대가 46억 년 전부터 얘기를 한다. 태양계가 이때 만들어졌어요. 태양계도 역시 성운설이야. 그래서 태양계 성운이라고 하는 태양계 성운이 있었을 것이야. 저온 똑같아요. 고밀도가 있었을 것이야.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가 있어요?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죠. 이렇게 일어나서 그거에 영향을 받아갖고 중력 수축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내부에 이제 열과 압력이 생겨가지고 여기서 이제 스스로 빛을 내게 되는 뭐가 된 거야? 첫 번째 원시 태양이 형성이 되게 된 거죠. 태양은 유일하게 태양계에서의 스타죠, 스타. 항성이라고 얘기를 하지. 나머지는 수금지와 목토, 천에는 뭐라 그러니? 행성이라고 그러죠. 플래닛이라 그러죠. 얘만 스타다.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얘는 원시태양은 뭐만 있다고? 중력 수축만 있다고. 중력 수축에 의해서 뭐라 그랬어? 질량 집중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앵글러 모멘텀, 각운동량이 생기더라. 그래서 회전 운반이 생기더라 라고 하는 게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된다 그랬지? 여기에 내부 온도가 1000만 K에 도달한다 그랬죠. 이 1000만 K가 도달하게 되면 뭐 한다고? 수소 핵융합을 일으킨다고. 똑같아요.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가 내부 압력으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주계열성 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태양이지. 그래서 현재 태양은 어떻다 그랬어? 주황색 별이야. 표면 온도가 G2 계열이어서 약 5800K 정도 된다 그랬죠. 이게 지금 태양이야. 그리고 전체 수명이 100억 년 정도 되는데 지금 태양의 나이는 50억 년 정도 된다. 앞으로 태양은 50억 년 정도 더 살 수 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도 계속 이제 어떻게 된다? 계속 진행형이다. ing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태양계야. 태양계가 형성이 됐을 때 똑같아요. 태양 크기 정도 되는 별의 과정인데 아직 뭐 적색 거성까지 안 간 거야. 얘는 다음 스텝이 이제 적색 거성이겠지. 그래서 탄소하고 산소 만들어지고 백색 외성하고 행성상 성운으로 끝나겠지. 그렇게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계열성 단계로 유지가 된다. 크기 일정하고 정력학적인 평형을 유지한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에 대한 얘기냐면 우리가 성운설을 채택했잖아. 별의 진화 단계를 성운설을 채택을 해가지고 가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가장 가까운 데가 태양계니까 태양계에서 관측이나 뭐 이런 걸 외부의 은하보다는 태양계 내에서의 관측이나 이런 걸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더라는 거지. 이것도 성운설이니까 성운설의 증거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떻게 돼요?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현재 태양이죠?
현재 태양이 스스로 어떻게 되더라? 자전을 하더라는 거야. 니네 태양의 자전 방향이 서에서 동인 거 알죠? 이건 뭘로 알 수 있어? 흑점의 이동 방향으로 알 수 있지? 중학교 때 배웠을 거야. 흑점이 이동하는 걸 보고 흑점이 이렇게 유체 위에 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면 동에서 서로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 뭐 그런 걸로. 그 다음에 이제 이 주변에 이제 뭐예요? 수성, 금성, 지구가 수금지와 목토천해가 이렇게 공전을 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스스로 자전하고 우리 이제 이걸 태양의 자전이라고 하죠. 태양의 자전 방향하고 뭐가? 행성들의 공전 방향이 일치하더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체 질량의 98%가 태양인데 그 큰 질량을 가진 애가 서에서 동으로 도니까 그 주변에 있는 딸려있는 수금지와 목토천해가 같은 방향으로 돌더라는 거야. 중력에 의해서 땡겨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서에서 동으로 똑같이 이렇게 돼. 심지어는 뭐까지?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죠?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지 않더라는 거야. 그래서 뭐가 일어나? 행성들의 공전 궤도면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공전 궤도면이 지금 선생님이 그림처럼 그려놓은 게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이제 뭐가 생겨? 수, 금, 지, 화 이렇게 생기죠. 얘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지구형 행성이라고 그러죠. 또는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암석형 행성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 이제 뭐가 있어? 목토천해가 있죠. 여기를 뭐라 그러죠? 목성형 행성이라고 그러지. 가스형 행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어떻게 된다? 성운설에서 이렇게 돌다 보니까 질량이, 그죠? 밀도가 큰 애들이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암석 성분을 가진, 즉 지각 성분을 가진 애가 안으로 들어와서 부딪혀가지고 만들어진 게 수금지화, 암석형 행성이고. 바깥에 이제 기체는 안으로 못 들어오니까, 그죠? 바깥에서 만들어진 애를 우리는 목성형 행성 또는 가스형 행성이라고 얘기를 한다. 기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기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온도가 너무 낮다 보니까 얘는 얼음의 기체 형태로, 얼어있는 형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목성형 행성에는 연착륙을 못해요. 집안이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부스러지기 때문에 거기는 연착륙 못한다. 그래서 근거리에 가가지고 근접 촬영을 한다든지 뭐 이런 수준밖에 안 된다. 이렇게 되죠. 이게 지금 뭐야? 태양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성운설을 이용해가지고 이걸 얘기했잖아요. 그 성운설의 증거가 되는 거가 우리 가까이 있는 태양계에서 이런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성운설을 뒷받침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태양계 형성 과정은 요 정도. 계속 ing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 태양계 형성됐으니까 지구의 형성 과정을 알아야죠. 지구 형성 과정. 이제 지구는 우리가 안쪽에 들어가서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증거 자료를 그죠? 믿을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우리가 확보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설이 아니야. 얘는 뭐예요? 이론이 된 겁니다. 미행성 충돌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으로 우리는 지구를 만든다. 지구가 형성된 거를 설명한다. 미행성 충돌 이론. 아직 행성이 되지 않은 작은 돌멩이 같은 애들을 미행성이라 그래. 그래서 걔네들이 충돌해서 만들어졌다. 우리 지구는, 니네 지구 반지름이 얼마예요? 지구 반지름 얼마일까요? Earth야. Earth, radius, Earth. 지구 반지름이란 뜻이야. 6,400km야. 지구 반지름이, 현재 반지름이 6,400입니다. 미행성 충돌 이론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첫 번째 0.1R이야. 그러니까 지금 반지름의 10%, 640km였을 때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지름이 640km가 한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 되는 미행성에 이때 당시에는 이제 엄청나게 안으로 몰려 들어가겠지. 안으로 몰려 들어가겠지. 이런 미행성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거라는 얘기죠.
얘네들이 중력 때문에 얘한테 부딪혀서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부딪히니까 질량이 계속 증가하겠지. 그러면서 크기가 커지겠죠. 얼마까지 커질 거냐? 두 번째, 50%. 0.5 알리까지 커졌다. 그래서 얘가 이제 꽤 커졌습니다. 이렇게. 얘네들이 막 부딪혀가지고 엄청나게 세게 부딪혔을 거 아니에요?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 이제 대기가 생기겠지. 기체가 막 발생을 해갖고. 부딪히면 이제 운석 충돌하면 여기 CO2도 생기고, 뭐 H2 같은 애들도 생기고, 엄청나게 많은 기체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온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겠지. 이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얘가 못 빠져나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로 원시 대기가 형성이 돼요. 이렇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얘가 이제 무슨 효과가? 온실 효과가 일어나서 열이 밖으로 못 빠져나간다. 그 내부의 온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여기가 뭐가 된다? 용광로가 됩니다. 마그마 바다가 된다고. 암석 성분들이 다 녹아가지고, 그죠? 용광로처럼 돼버리는 거야. 이때가 마그마 바다다. 자, 어떻게 된다? 미행성들이, 이때도 미행성들은 막 부딪힐 거예요. 계속 부딪히고 있어요, 지금. 미행성들이 막 부딪히다 보니까 이때 이제 어떻게 된다? 대기가 형성이 되더라. 근데 그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못 빠져나가더라. 오히려 온도가 더 높아지더라. 그래서 내부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얘가 녹아가지고 용광로가 되더라.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0.6 알리. 그래서 이제 얘가 더 커진 거지. 더 많이 부딪혔어요. 그 사이에 물론 여전히 대기도 있지. 여전히 대기도 있죠. 그런데 이제 이쪽 0.6 알리 크기 정도 됐더니 얘 이미 마그마 상태잖아. 마그마 바다 상태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밀도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으로 기어 들어가네. 안으로 기어 들어가는 애가 생기더라는 거야. 그래서 안에 들어가가지고 뭐가 만들어져? 핵이 만들어지더라. 철이 들어가더라. 이때 철하고 니켈 같은 애들이 같이 들어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우린 여기를 뭐라 그래? 핵과 멘틀에 불리다 이렇게 얘기해. 마그마 바다 시절에 밀도 차에 의해서 유동적인 유체 상태잖아. 그래서 철하고 니켈 밀도가 큰 애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핵을 이루고요. 그 바깥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멘틀이 되는 거지. 여전히 이때도 계속 미행성들은 떨어지고 있어요. 온실효과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고.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이제 오랜 세월 가면서 이제 네 번째, 이번에 1.0 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지구 크기 정도가 되더라는 거야. 그리고 대기가 여전히 있고요. 이렇게 있더라. 지금 현재 지구 크기야. 이제 더 이상 떨어지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 서서히 냉각되기 시작하죠. 냉각되면 먼저 어떻게 돼? 지표가 꾸덕꾸덕 굳기 시작하지. 냉각에 의해서 자 여기 두 번째 이제 뭐가 원시 지각이 형성이 되더라. 냉각이 되다 보니까 꾸덕꾸덕꾸덕 겉표면이 굳기 시작하더라. 울퉁불퉁하게. 그리고 냉각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H2O가 이렇게 된 애가 어떻게 된다? H2O가 선생님이 이렇게 썼어. 이건 가스, 리퀴드. 수증기가 뭘로 됐어? 물이 됐어. 수증기가 물이 돼가지고 이 물이 뭐가 되는 거야? 이제 무거우니까 비가 내리는 거지. 비가 내리죠. 비가 내리면 이제 이 빈 공간 안으로 물이 채워지지.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세 번째 뭐예요? 원시 바다. 드디어 비키니 입고 수영할 수 있는 원시 바다가 형성이 되더라. 이렇게 돼. 그러니까 지구에 형성되는 과정은 제일 먼저 뭐가 형성이 됐어? 원시 대기가 먼저 형성이 됐어. 핵 멘틀이 분리가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지각이 형성이 됐어. 냉각에 의해서. 그리고 그 위로 비가 내린 거야.
그래서 이제 원시 바다가 형성이 됐으면서 이때 이제 어떻게 돼요? 바닷물이 왜 짜니? 염분이 생겼기 때문에. 이때요. 야, 바닷물이 왜 짜니 물어보면 바닷속 어딘가에 맷돌이 지금도 돌고 있을걸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 시기에 비가 내리면서 여기 지각 성분에 들어있는 칼슘이니까 나트륨, 칼륨 이런 애들이 녹아 들어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마그마 바다에서 마그마였으니까 마그마 성분에서 이제 뭐예요? 황, 그 다음에 염소 이런 애들이 마그마 성분에서 녹아고 이런 애들이 이제 대표적인 게 NaCl이잖아. 그래서 바닷물이 짜진 거예요. 이때 염분이 만들어진 거다. 이런 과정으로 우리 지구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 필기해 보세요. 지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었어. 지구가 형성이 됐잖아요. 아까 제일 먼저 형성이 된 게 지구 대기가 제일 먼저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지각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지구 바다, 해양이 형성이 됐다 그랬어. 근데 이제 지구 대기의 조성 변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현재 지구 대기 조성 아니? 혹시? 뭘로 구성되어 있지? 질소 우리 나이트로젠 N2라 그러죠. 얘가 부피 퍼센트로 78% 이렇게 돼 있을걸? 그 다음에 누가 제일 많죠? 산소? O2. 산소가 얼마죠? 21%? 그 다음에 아르곤인가? A열. 얘가 0.09. 그 다음이 뭐죠?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CO2 0.03? 뭐 이러죠. 수소, 헬륨 이런 거는 굉장히 적게 있죠. 그래서 거의 주가 질소야. 니네가 들이마시고 뱉어내는 게 다 질소잖아요. 그 이제 거기서 끄집어서 쓰는 게 산소잖아. 산소만 기껏해서 끄집어서 쓰는 거야.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게 실제 지구 대기의 지금 현재 대기 조성이야. 그런데 우리가 이제 대기 조성 변화를 보기 위해서 이제 뭘 하냐면 빙하 코어 연구라는 걸 해요. 나중에 이제 기후 변화할 때 이 얘기를 또 하긴 할 건데 빙하가 뭐니? 빙하 얼음. 그럴 줄 알았어. 얼음이 맞아. 틀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이 빙하를 눈이라고 얘기할 거야. 이번 크리스마스 때 눈이 올까요? 안 올 것 같아? 눈. 눈인데 무슨 눈이야? 눈을 우린 설이라 그러죠? 이런 말 들어봤니? 만년설. 눈이 내렸는데 녹지 않는 눈을 만년설이라 그래. 저기 킬리만자로 산 꼭대기에 히말라야 산,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있는 눈, 남극에 있는 눈, 이거 오면 녹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쌓여서 어떻게 돼요? 눌려. 지구 중력에 의해서 눌려가지고 계속 쌓이는 거야. 니네 눈 오는 날 가만히 생각해봐. 눈 오는 날 좀 포근한 날 눈이 포근하게 내리지 않냐? 그럼 눈이 소복이 쌓이면 이렇게 잡으면 그 사이에 공기가 들어있잖아. 그래서 눈 올 때 보면 그때의 대기를 머금은 상태로 눈이 쌓인다고. 그런데 이게 오래 쌓이잖아. 녹지 않고 오래 쌓이잖아. 그러면 이게 눌려가지고 켜켜이 쌓이는 거야. 마치 니네 퇴적암처럼. 그래서 퇴적지층처럼 쌓이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생긴 빙하를 파이프를 집어넣어가지고 시추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빙하 코어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원통형의 이런 빙하 덩어리를 끄집어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밑에 있는 애가 이제 오래된 애겠지. 이렇게 켜켜이 쌓여 있을 거 아니니? 그럼 이제 이 각각의 연도별로 있을 거 아니야, 이게. 그럼 여기에 있는 공기 구멍에 들어있는 공기를 갖다 분석을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연도별로 이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해서 기체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눈이 쌓였던 그때 당시에 머금은 대기의 기체의 조성비를 알 수 있는 거야.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된다? 그래프에다 그리는 거죠.
X축을 시간으로 하죠. Y축을 이제 기압으로 해볼게. 이렇게. 그리고 시간대별로 이제 시간이 뭐 보통 몇천 년 뭐 이렇게 되겠지. 몇만 년, 몇천 년 되려나? 몇백 년 되겠지.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이제 센터에 이렇게 생긴 애가 있더라는 거죠. 얘를 우리는 뭐라 그래? 질소. 약 1기압에 해당하죠. 질소, N2. 예나 지금이나 질소가 굉장히 많더라. 이거는 이제 가설이긴 한데 질소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다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다. 근데 이 위치가 고생대 시작하고 일치하더라. 우리 고생대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뭐냐면요. 지층 구조 중에 갑자기 화석이, 고생물 화석이 갑자기 많이 발견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거기를 고생대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럼 그 재료가 어디서 왔겠어? 결국은 대기에서밖에 온 게 없잖아요. 그 고생물들이 대부분 다 단백질 막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 단백질의 주성분이 누구죠? 질소잖아. 근데 그때 때마침 대기를 조성을 보니까 질소가 움푹 파여가지고 줄더라는 거야. 이게 육상생물이나 바다에 있는 그런 생물들의 단백질을 이루는 원소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질소는 거의 변함이 없어. 우리가 특기할 만한 게 누구냐면요. 이산화탄소가 압도적으로 이렇게. 얘 CO2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급격히 줄어들더라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로 줄어드는 이유에 대한 거, 두 번째로 줄어드는 이유가 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줄어드는 이유가 해수에 용해되는 거야. 바닷물에 이산화탄소가 용해가 되더라는 거지. 너네 이산화탄소 용해 물에 잘 안 녹죠. 이산화탄소 뭐 사이다 콜라 잘 안 녹잖아요. 그래서 녹이려고 어떻게 하는 거야? 억지로 세게 닫아 놓는 거야. 압력을 높이든지 냉장고 안에 넣어놔야지 잘 녹잖아. 근데 그냥은 잘 안 녹아요. 그런데 유독 이때 해수의 용해가 잘 되더라는 거야. 이유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 지각 성분에서 누가 녹아 들어갔다고? 칼슘 성분이 녹아 있었다. 근데 이 칼슘이 이 탄산이온하고 결합을 되게 잘한다. 그래서 만들어진 애가 CaCO3야. 지금 선생님이 쓰고 있는 분필이 탄산칼슘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산화탄소가, 대기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급격히 물에 많이 녹아가지고 물속에서 칼슘하고 결합해서 이제 뭐를 만드는 거야? 생선 뼈라든지 그 다음에 산호, 조개 껍데기 이런 애들을 만들더라 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해수의 용해가 됐다. 니네들 잘 알잖아요. 이건 지구잖아. 지구보다 앞에 있는 금성. 금성은 뭘로 돼 있어? 90기압의 이산화탄소로 둘러싸여 있어. 그래서 이산화탄소 그렇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햇빛을 반사시켜갖고 새벽에 반짝반짝 빛나잖아. 그래서 샛별이라 그러잖아요. 왜 금성에는 그렇게 이산화탄소가 많을까? 금성은 태양하고 너무 가까워서 물이 다 증발해버렸어. 물이 없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녹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미행성 충돌 이론에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지구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칼슘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물에 녹아가지고 급격히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해서 그 재료가 이런 애들을 만들게 됐더라. 라고 하는 거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뭐 있어요? 고생대 초기만 해도 바닷속에 대부분 다 생물체들이 살고 있었어. 이유는 뭐예요? 거기 바닷속에 살던 물고기나 이런 애들이 흥이 좋은 애가 있어서 막 신나가지고 바깥에 확 튀어 올라갔어. 빠직 타 죽어요. 자외선 막 유해 광선들이 막 쏟아지니까. 그 수소문 막 애들이 막 이제 소문이 퍼진 거. 야야야 봉식이 흥분해갖고 뛰어나갔다가 타 죽었대. 오 그래 나가면 타 죽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몇만 년이 지났어. 그 봉식이 후예가 여전히 유전자 굉장히 흥이 좋아. 막 놀다가 확 탔는데 근데 멀쩡해. 얘들아 나와. 그러니까 앞다리가 쏙 뒷다리가 쏙 뭐 꼬리는 막 이렇게 되죠. 그게 뭐야? 개구리. 어류에서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양서류. 물속하고 육지 양쪽 서식이 가능하다 그래서 양서류야. 그 얘네들이 물 밖으로 기어나오기 시작한 거야. 육상동물. 그러다가 파충류가 되고 파충류가 조류가 되고 조류가 포유류가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광합성의 재료로 결과물이 어떻게 되는 거야? 뭐가 나와? 산소가 나오게 된 거야. 니네 광합성
산물 중에 산소가 있잖아. 그래서 산소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때 자외선이 쪼여져가지고요. 산소가 깨집니다. 이렇게. 깨질 때 굉장히 강력한 라디칼, 산소 라디칼이라 그래. 이 산소 라디칼은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이렇게 반응하게 되면 얘가 뭐가 된다? 오존이 됩니다. 그래서 산소가 오존으로 되게 됩니다. 니네 오존이 이제 오랜 세월 위로 올라가갖고 성층권에서 한 2cm, 3cm 두께로 오존층이 형성이 되는 거야. 오존층이 하는 일이 뭐죠? 자외선 차단. 유해 광선을 차단하게 돼. 그러니까 이 오존층이 형성된 이후부터 뭐가 생기기 시작한 거야? 육상생물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면 고생대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폐렴기 멸종을 겪으면서 이제 뭐가 나와? 중생대로 들어가면서 공룡이 완전히 육상동물이 나오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대기의 조성변화로 우리가 이제 생물의 진화 단계까지 알 수 있다. 식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니? 해조류죠. 얘네들 광합성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뭐가 되니? 선태식물이 되지. 우산이끼, 솔리끼, 이끼류죠. 니네 이끼류는 관다발이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선태식물은 관다발이 없어. 관다발이라고 하는 건 물을 흡수하고 양분을 흡수하는 성분이 없기 때문에 야, 니네 이끼 어디서 사니? 처마 밑이나 바위 밑에 산다? 왜 그래? 물이 쏟아지는 걸 받아 먹어야 돼. 밑으로 빨아. 얘네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는 지탱하는 용으로만 쓰지 흡수할 수 있는 뿌리가 아니야. 그래서 이끼들은 처마 밑이나 바위 밑에 있는 거야. 왜? 물이 똑똑 떨어지는 걸 받아 먹어야 돼. 우리 이걸 엽상식물이라 그래. 이제 관다발이 발달되는 걸 경엽식물이라고 하거든. 본격적으로 관다발이 발달되는 애가 이제 드디어 뭐예요? 양치식물이에요. 뭐죠? 고사리. 지금 우리가 먹는 고사리, 육개장에 들어있는 고사리는 이렇게 얇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고사리는 소나무, 아름드리 소나무만 했대. 이게 땅속에 탄화된 게 지금 우리가 쓰는 석탄이야. 이렇게 된 거다. 양치식물, 고사리. 우리 고사리가 발견되면 어떻게 되죠? 따뜻하고 습윤한 육지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육상으로 올라온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거시식물, 중생대 때 거시식물이 번성했고 그 다음에 이제 속시식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으로 식물도 진화를 하더라. 동물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맨 처음 나오는 게 이제 뭐예요? 규조류, 스트로마톨라이트 그런 애들이 있었고 또 뭐도 있었지? 에디아카라 동물군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 뒤로 이제 나온 게 어류죠. 물속의 어류. 왜? 아직 오존층이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고생대 초기에는 물속에서 삼엽충, 어류 이런 거 전부 다 갑주어 이런 애들 다 물속에 살았어. 그러다가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중간에 이제 아까 얘기했죠. 뒷다리가 쏙, 앞다리가 쏙 이러죠. 뭐죠? 양서류. 양서류, 개구리하고 또 뭐지? 도롱뇽 이런 애들이 양서류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육상으로 올라오면서 폐로 호흡하기 시작하는 애가 누구야? 얘 양서류는 어떻게 돼요? 비가 오면 개굴개굴 개구리니? 개굴개굴 굴개굴개 굴개 아니야 굴개 굴개굴개 개굴이야 굴개야? 개굴개야 굴개 개구리. 얘네들이 엄마가 죽으면서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육지에 묻히고 싶어갖고 냇가에 묻어달라 그랬잖아. 그 미친놈이 냇가에 묻죠. 그래갖고 어떻게 비 올 때마다 엄마가 걱정돼서 울잖아요. 청개구리 얘기잖아. 근데 사실은 청개구리가 비가 오면 피부가 물이 적셔지면 얘는 피부로 호흡합니다. 우리처럼 폐로 호흡하지 않아요. 얘네들은. 양서류는. 양서류는 폐가 없나? 없을걸? 피부로 호흡합니다. 어릴 때는 뭘로 호흡해? 아가미로 호흡해. 그래서 올챙이가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걔네는 아가미로 호흡하다가 피부로 호흡하는 거야. 그래서 비 오면 피부가 적셔지니까 기분이 좋아, 숨이 잘 쉬어지니까 굴개 이렇게 오는 거야. 굴개가. 양서류. 그러다가 이제 물 밖으로 나오죠. 이게 뭐죠? 파충. 아나콘다라는 영화 봤어요? 걔네들이 물속에서만 살 수 없잖아. 뱀은 폐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물속에서도 생활을 하지만 항상 물 밖으로 나와야 돼. 그래서 고래가 항상 물속에 살다가 밖으로 나오는 거잖아. 상어는 물 밖으로 잘 나올 이유가 없어요. 상어는 아가미로 호흡하면 되니까. 근데 고래는 여기 등에 구멍, 숨구멍으로 한번 뿜어내야 돼. 숨을 쉬고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한 번씩 나오는 거야.
뱀도 마찬가지. 뱀도 폐로호흡하기 때문에 육지로 나와야 돼. 그래서 아나콘다 영화 보면 얘네 물속에서 살지만 막 또아리를 틀고 이렇게 육상에 이러고 있어요. 먹이 기다리고 있고 막 그래. 그게 이제 폐로호흡한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나오죠? 조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포유류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충류에서 조류로 넘어가는 그 중간 단계가 하나 있었잖아. 뭐죠? 시조새. 시조새. 시조새는 뭐 날개에 발톱이 있고 다리에 비늘이 있고 그 다음에 이빨에는 그죠 부리에는 이빨이 있고 그래서 파충류하고 조류의 중간 성격이다. 그래서 파충류에서 조류로 넘어가는 진화 단계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재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시조새를 발견한 그 학자가 중국 학자인데요. 죽으면서 이실직고를 하죠. 그거 조작했어. 미안해.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야 고생대의 삼엽충 화석은요. 세계 어느 박물관에 가도 삼엽충은 다 있어. 암모나이트, 중생대 암모나이트, 세계 어느 지역에 가도 우리 집 창고에도 하나 있어. 암모나이트. 그게 표준 화석이 되려면 전 세계 어디든 다 있어야 돼. 그 시기에 이게 존재했던 화석이기 때문에. 근데 이놈의 시조새는 전 세계 하나밖에 없어. 이게 말이 안 돼. 근데 어쨌든 너무 그럴싸한 거야. 야, 근데 진짜로 이게 지층에서 이렇게 꺼냈을 때 진짜 그 모습 그대로 있었겠니? 막 이렇게 부리에 막 이빨도 있고 날개에 여기 다리에 비늘도 있고 막 이렇게 이 사람이 그냥 소설을 쓴 거야. 그래갖고 그 사진이 전 세계에 있는 지구과학 교과서에 다 들어있어요. 저작권료만 받아도 어마어마했을 거야. 그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죽을 때 자기가 조작했다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전 세계 지구과학에서 다 없어졌습니다. 다 사라졌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 지구과학에서 이걸 놔뒀어요. 학생들한테 파충류에서 조류로 넘어가는 진화 단계의 표본으로 설명하기가 아주 좋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살려뒀어. 그래서 우리나라 교과서에 시조새가 여전히 실려 있어요. 이거 거짓부렁입니다. 저기에 가깝대요. 여기에 가깝대요. 이 시조새는 이쪽으로 넘어오는 단계가 아니고 익룡의 일종이래. 날아다니는 거의 일종이래요. 용이래. 공룡이래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진화론 쪽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니네 이제 이게 파충류잖아요. 공룡이. 티라노사우루스, 아파토사우루스, 브라키오사우루스 뭐 많잖아요. 공룡. 걔네들 공통적으로 다 우리가 본 걸로는 뭐죠? 다 비늘로 되어 있지. 악어처럼. 뱀처럼. 근데 지금 어떤 학자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냐면 얘네들이 전부 다 깃털일 수도 있다. 깃털로 되어 있을 수도 있다. 비늘이 아니고 깃털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티라노사우루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생겼는데 전부 깃털이야. 근데 화석에서는 뼈밖에 발견이 안 됐잖아. 그게 비늘일 거라고 예상하는 건 그게 파충류였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파충류가 비늘로 되어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비늘로 되어 있을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건데 학계 일부에서 지금 그게 비늘이 아니고 깃털일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걸 반박할 만한 아무런 게 없는 거야. 왜? 화석으로 되면 깃털은 다 망가져 있는 상태고 뼈만 발견이 된 거니까. 그죠? 이 시조새를 발견한 사람도 똑같아요. 이렇게 지층 속에서 이렇게 뭉개진 딱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고고학자들이 막 이런 거 하잖아요. 해보면 이 뼈가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는데 그걸 그럴싸하게 끄집어내가지고 조각 맞춤을 한 거야. 그래갖고 소설을 쓴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퇴출이 됐다. 근데 우리나라 책에만 유일하게 남아있다. 그래서 진화 단계를 볼 수 있는 빙하 코어 연구로 이 그림 가끔 나와요. 가끔 나와요. 나중에 지구과학에서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필기하세요.